연봉 1억 원인데 대출은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2배 인상하면서 실질 대출 한도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6월 27일 발표까지 더해져 이중 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DSR 3% 스트레스 금리의 실제 계산법. 둘째, 연봉별 대출 가능액 변화와 충격. 셋째, 대출 한도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변경된 대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주택 구매 전략을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DSR 3% 스트레스 금리의 실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금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을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 추가로 더해서 계산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5%를 추가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4%면 5.5%로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3%를 추가해 7%로 계산합니다. 이는 DSR 계산 시 적용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높은 금리로 계산하니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DSR 계산 공식과 적용 방법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액 비율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규제 지역은 DSR 4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이면 연 4천만 원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월 333만 원이 상환 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3% 적용 시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리 4%가 아닌 7%로 계산합니다. 같은 대출 금액도 상환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시로 5억 원 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금리 4%면 연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7%로 계산하면 3,500만 원입니다. 원금 상환까지 더하면 한도를 초과합니다. 셋째, 6월 27일 규제와 중복 적용입니다.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3%가 추가된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100%로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됩니다. 모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주택자는 수도권 LTV 0%입니다. 사실상 현금 없이는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봉별 대출 가능액 변화와 충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기존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시를 보겠습니다. DSR 40% 기준 연 2천만 원 상환 가능했습니다. 금리 5.5%로 계산 시 약 2억 5천만 원 대출 가능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3% 적용 후입니다. 금리 7%로 계산하면 대출 한도가 급감합니다. 약 1억 8천만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7천만 원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6억 원 한도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1억 8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15억 원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둘째, 연봉 1억 원 중산층의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DSR 40%로 연 4천만 원 상환 가능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시 약 5억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3% 적용 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 7%로 계산 시 약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더 심각합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다면 주담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아파트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연봉 2억 원 고소득자의 경우입니다. DSR 40%로 연 8천만 원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가 아파트도 충분히 구매 가능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3% 적용 시 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도권 6억 원 한도에 막힙니다. 연봉이 높아도 6억 원밖에 못 받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더 심각합니다.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은 4억 원입니다. 현금이 2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은행별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엄격히 적용 중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3%와 DSR 40%를 모두 적용합니다. 대출 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규 대출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은 더 엄격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은 DSR 50%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실질 대출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DSR 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계산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봉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각자 대출받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상환하세요. 자동차 할부도 DSR에 포함되니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출 만기를 늘려 상환액을 줄이세요. 30년 만기로 하면 월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단 수도권 규제 지역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대체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부모님 증여를 적극 활용하세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험 약관 대출도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을 현금화하세요. 손실이 있더라도 주택 구매가 우선이라면 정리하세요. 부동산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구매 전략 수정입니다. 목표 주택 가격을 하향 조정하세요. 15억 원 목표를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작은 평수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이동하세요. 비규제 지역을 적극 검토하세요. 경기도 평택, 화성, 용인 기흥구 등이 있습니다. LTV 70%가 적용되어 대출이 유리합니다. 신축보다 구축을 선택하세요. 같은 지역이라도 구축이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스트레스 금리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기회입니다. 전세 살면서 현금을 모으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검토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노려보세요. 당첨되면 시세 차익과 대출 여유가 생깁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추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금리 3%로 대출한도 30-40% 급감. 둘째, 연봉 1억 원도 실제 대출은 3억 원 수준. 셋째, 현금 확보와 목표 하향이 불가피.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DSR 계산기로 본인의 실제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DSR 스트레스 금리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